안녕하세요. 화담 선생입니다. 화담은 아름다울 화, 이야기담, 즉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역사 문화를 편안하고 재밌게 전하는 유튜버가 되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들에게 한국 역사를 소개하면서 알아가고 배우는 즐거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처음은 영어로 같은 내용이지만 두 번째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에게 확실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자막도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코리안 화담 선생 제 채널에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듬뿍듬뿍 생기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코리안 알파벳 한글 문자나 언어는 정확한 제작 기록 없이 자연스럽게 생성, 소멸, 발전, 전파 과정을 거쳤습니다. 지구촌에서 쓰이는 약 200여 개의 언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만들었는지 그 과정이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정말일까요? 네, 바로 이 책에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글을 만든 시기, 목적, 사용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한글을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분! 많은 한국인들이 존경하는 세종대왕입니다. 한글은 15세기 초 이분을 중심으로 관료들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서울의 광화문 광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종대왕이 보입니다. 왼쪽에 책 보이세요? 저는 이 책이 좀 전에 봤던 한글 창제 과정이 담긴 책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느껴집니다. 옆에는 한글 모음과 자음이 있습니다. 잠깐! 저 뒤로 뭔가 보이세요? 한글이 만들어졌던 조선시대의 대표 궁궐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안에 중심 건물인 근정전 바로 이곳에서 1446년 12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 한글을 반포했습니다.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은 왜 글자를 만들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을 위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지배층은 중국 글자인 한자를 썼는데 일반 백성에게는 배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 관청에 찾아가도 글로써 전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른 소통을 위해서였습니다. 조선에서 쓰이는 한자는 중국말과 발음이 달라 두 나라가 대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은 우리의 생각과 말을 제대로 표현하는 글자가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한글은 시작되었습니다.
경복궁 안 이곳 수정전, 당시 집현전이라고 불리던 이곳에서 세종대왕과 관료들이 열심히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1443년 한글 완성 후 약 3년 동안 문학작품을 통해 준비기간을 더 거쳤습니다. 첫 작품으로 용비어천가, 왕실 업적에 관한 내용인데 현재 우리가 쓰는 만원 지폐 앞부분에 그 일부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한다. 짧지만 의미 있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물론 당시 반대 목소리도 컸습니다. 보수적인 관료는 중국을 섬기는 작은 나라가 글자를 갖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일하는 백성들에게 글자는 불필요합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세종대왕은 1446년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를 이곳에서 반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글자가 생겼다는 자긍심도 잠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494년 왕이 된 연산군은 자신을 비판하는 한글 벽보가 붙자 한글을 금지하고 한글책을 불태웠습니다. 다행히 한글을 지키는 사람들 덕분에 한글 소설과 편지가 이어졌고 한글은 계속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역경이 있었습니다. 1910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들의 무자비한 문화 말살 통치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도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숨어서 한글을 전하고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로 이 책이 발견되었습니다. 또롱. 1940년 발견된 이 책은 앞에서 말한 첫 번째 실현 때 살아남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에는 한글 창제 목적과 글자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천, 지, 인, 하늘, 땅, 사람, 철학적 의미가 담긴 모음의 기본과 그 응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천지인은 현재 우리가 쓰는 핸드폰 자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약 10칸 정도의 자판으로 거의 모든 말과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자음, 모음, 자음. 예전에는 28글자였지만 쓰이지 않고 없어진 글자가 있어서 현재 24글자입니다. 둘 또는 세 부분을 조합해서 단어, 구, 문장을 만듭니다. 한국어를 배우던 제 외국인 친구는 마치 테트리스 게임 같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 이응은 자음, 아, 모음, 니은, 자음, 영, 자음, 여, 모음, 이응, 자음. 그랬을 때 1번, 2번, 3번 세 개가 조합해서 한 글자가 만들어졌고 두 개로 단어, 안녕이라는 뜻, hello 의미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세종대왕은 한글 반포 이후 새소리까지 표현할 수 있다며 흡족했다고 합니다. 멍멍, 강아지 소리, 꽥꽥, 오리 소리, America, 미국이라는 의미의 영어, milk, 우유,
뿡 방귀 소리입니다. 거의 모든 소리를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훈민정음 회례본으로 돌아와서 이 책 덕분에 한글은 창제 과정이 기록된 유일한 문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신체 기관을 이용한 과학적이고 창조적이다. 글자 조합이 배우기 쉽다. 라는 특징으로 이 책은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만약 개인이나 단체가 문맹 줄이기에 공헌한다면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종대왕상이 수여됩니다. 외국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원히 함께니까 모든 건 우연이 아니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고 물론 한글에는 중국 글자, 즉 한자의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그 안에 있는 한국인의 삶을 표현하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에 사는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긴장관계 속에서 한반도는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급기야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동안 두 나라 사이에서는 갈등도 있었고 평화를 위한 노력도 있었습니다. 2018년도 봄, 김정은, 문재인 두 정상은 통역관 없이 만났습니다. 분명 국제적으로는 다른 국가이지만 같은 말을 쓰는 민족임이 느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이 멀지만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말이 통하면 더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 한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과 깨어있는 관료들이 만든 백성을 위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물론 한글 사용이 금해지고 책이 불태워지는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글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회례 본 이 책에서는 한글 창제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한류 덕분에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글과 더불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오시면 여기 광화문에 서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세종대왕 안녕하세요 라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아시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 화담선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안녕!